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17일 오후 10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도메인 등록 업체 네임칩 업계 최초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네요. 예, 보통 도메인을 등록을 할 때 우리는 페이팔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죠. 근데 비트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아주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일랜드 투자자 10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북미 가릴 거 없이요. 현재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 금융당국 신고 통과 1호 정식 가상자산 거래소 탄생. 업비트가 첫 번째로 통과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한비코 24일까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할 예정. 제가 모르겠어요. 한비코가 과연 이걸 통과할지 못 통과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한비코가 그동안 너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기사도 보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한비코가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예정. 할 거다가 아닌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왜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하나죠. 바로 실명하기 270 계정 발급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24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뭐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뭐예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죠. 그럼 추석 연휴가 언제 끝나요? 추석 연휴가 언제 끝나요? 네, 수요일, 목요일 날 끝나죠. 그러면 수요일 날 끝나고 은행에서 들어와서 이거 일 처리가 가능할까요? 다음 주 17일까지라면 24일이면 일주일 남았으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요. 예,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24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예정이라는 걸 오늘 띄웠죠.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은행이 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마지막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래소들이 이런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 이 빅4 거래소 말고는 실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예, 살아남기 힘든 구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거래소에서 국세청에 세금 관련 모든 자료들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 프로그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네 군데 거래소도 말고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피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설거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투자자들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이 이용자들을 좀 농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24일날 정말 한피코가 통과가 된다 그럼 대박이겠죠. 근데 한빛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고팍스나 아니면 후오비 코리아 이런 곳도 현재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빛코가 통과할 것인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웃토큰 30억 규모의 3J 투자 유치. 음, 아웃토큰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 30억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한데요. 사실 이 아화 토큰이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예, 아무튼 아화 토큰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호재 가지고도 아화 토큰 세력들은 워낙 장난을 잘 치는 친구들이라서 어떻게 이거를 재료로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1회차 가상자산 H이자 상품 모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연이어 8.8%.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요. 그냥 뭐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에 리플 사신 다음에 요런 데다가 투자해 놓으세요, 그냥. 연이어 한 8% 준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연이어 8% 주는 투자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저거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적어도 뭐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리플이 가격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나는 존버하는 것보다 차라리 박혀서 이자라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US 글로벌 어드바이저 CO 비트코인 휴대성 뛰어나 금보다 우위 이것도 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죠. 네, 금 같은 경우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옮길 때도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단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옮기는 것도 편하고요. 별도의 금고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를 금보다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수수료 역시도 금을 팔 때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금의 현재 가치 저장 수단을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대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배우 아만다 선이 도지코인 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뭐 여러분들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웃었고 비웃었어요. 도지코인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도지코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명한 코인이에요. 실제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요. 시총도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현재 도지코인은 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방송 전에 제가 도지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300원 아래서는요 완전히 줍줍자리입니다. 픽 드리는 건 아니지만 도지코인, 리플 이 두 가지 코인은요 저는 10월 달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거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수급이라든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빗썸으로 2800 BTC가 입금했다. 이런 기사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고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고래가 빗썸으로 비트코인 집어넣어가지고 팔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실제로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거래소가요.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실까요? 네. 어때요? 비트코인의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의 물량은요, 빠지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보여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의 물량이 빠지는데 가격도 빠져서 제가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수급의 다이버전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거래소의 물량을 빠지면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빗썸에서 2,800만 개의 2,800개의 비트코인 입금됐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래소에 입금되는 비트코인 양보다 출금되는 비트코인 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뉴스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거래소 7일 평균, 테더 출금 물량 19개월 최저치. 이게 어떤 얘기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USDT 테더는요, 여러분 뭘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저거는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더가 거래소에서 출금이 된다는 소리는 현금이 출금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현금 출금 물량이 없다라는 소리는 계속해서 테더를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에서 테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력이 있다는 소리는 뭔가를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바이비트 한국어 서비스 및 한국 커뮤니티 운영 종료. 네, 바이비트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요. 특근법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번에 특근법이 완료가 되면서 국내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해외 거래소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래소라면 특근법을 적용하겠다. 그래도 국내에 있는 거래소와 동일한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엄포를 하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다가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예요. 왜?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하고 있다면 바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래소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특근법의 영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근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고서 기관급 디파이 시장 최대 1조 달러 선장을 전망한다. 네, 디파이 시장이 결국은 이 코인판이 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보셨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 디파이에 맡겼을 때 연합 8.8%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게 바로 디파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맡기거나 아니면 코인을 맡기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코인을 빌려주고 거기서 수익을 얻거나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파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코인빗 돌연 서버 점검 진행 이제 슬슬 하는 거죠. 코인빗은요, 이번에 코인이 그 거래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99.9%죠. 그러니까 잡거래소 여러분 제발 거래하지 마세요. 네. 원희룡, 문재인 정부 묻지마 가세 멈추고 코인 투자자 보호해야. 네, 우리가 원하는 기사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권 주재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과세하지 말아라. 내년에 과세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당과 여당 양쪽에서 모두 세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신 것처럼 올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죠. 결의된 게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다시 말해서 내년에는 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과세가 한국 같은 경우는 미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과세가 미뤄지게 되면은 국내에서 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김치 코인들은요, 한 번 더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생각하시고 현재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천억대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QRC 뱅크 대표 등 구속.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다단계 들어간 거는요, 다 사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 친척들 만나시면 우리 이모님들, 고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혹시라도 가상화폐 다단계, 채굴기 이런 거 투자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관련된 것들은요,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르나도 재단 관계자 대형 파트너십 예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통 그 재단들이요, 어떤 호재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숨깁니다. 근데 숨기는 게 터지면요 크게 가요. 그런데 저렇게 어떤 예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커밍 순 하면서 어떤 뭐 대형 빅 어나운스가 조만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설레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르다노가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요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고 위해서 설거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팔라고 그랬죠.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되는 뉴스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에이다가 어떻게 되는지. 네, 클린스파크 미 조지아주의 탄소 중립 채굴장 설립회. 네, 오늘도 뭐 채굴에 대한 투자 계획 이런 기사가 또 나오죠.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도시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채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스위스 온라인 은행 두카스 카피가요. 예, 비트코인이 11월 중순에 신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기술 분석을 통해서요. 11월 중순 비트코인 가격권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 전망했다. 해당 분석 비디오 자료에는 진 프랑스와 오크 자크작 핑 그래프 이사는 나스닥 지수와 암호화폐 가격의 동저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나스닥과 암호화폐의 주간, 일간 차트 모두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나스닥은 위험 지수는 감매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일단은 비트코인이 11월 중순쯤에는 신고점을 전망할 것이다. 연말에는 신고점을 전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10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연말 전까지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한 분도 없어요. 네, 코인판에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뭘 보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크랜드 컨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만약에 시장에 가격이 떨어지는 폭락 사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인베이스로 3000 BTC가 이체됐다라고 하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수치가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출금되는 물량이 더 많다는 것을 오히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대형 증권사 설립자 3년 전부터 비트코인 보유. 네. 이미 그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CEO 규제 명확해지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다. 네, 저도 이 규제가 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규제가 돼야지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요. 또 기관들이 들어와야지 작은 움직임에 이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요.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많은 횡보를 해주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자리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런던 하트포크 이후 1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죠. 네, 이더리움을 어딘가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가스비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이 가스비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으로 사용되는 가스비는요, 바로 대부분의 물량이 소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무한정 발행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발행되는 만큼 이게 소각이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굴되는 양에 대비해서 유통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당장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도요, 50년, 60년 동안 계속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50년, 60년 뒤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스타트업 자산의 25% 암호화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스타트업 마인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기업 자산의 25%를 암호화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역시도 그냥 남들이 사서 따라 사지 마시고요. 조금만 공부하시고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매일 나오고 있는 뉴스들, 현재 비트코인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하는 사람들의 현재 이 시장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현재 어떤 분야에서 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뭐 뉴스는 요 정도로 보면 됐고요. 될 것 같네요. 여기 나오네요. 네,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가 글로벌 공유 오피스 위워크 멤버십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아까 전에 우리 맨 앞에서 나왔던 기사도 그거였죠. 미국 도메인 업체가 바로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 하는 거였는데, 이것처럼 현재 비트코인은요, 현재 많은 사이트에서 또 많은 곳에서 현재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시장은 결코 뭐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가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